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통 여성 구독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채널로 알려져 있지만 저도 한번 용기를 내어 이런 이야기를 보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를 끄는지는 모르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한번 겪어보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속이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하나 사실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때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처가는 저에게 용기를 주고 응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좋으며 성격도 매우 친절하고 순한 편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은 강하며 그 사람은 조금 지칠지라도 마음먹은 일이 생기면 끝까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이 잔다르크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누군가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남자의 자존심이란 것이 분명히 있지만 혼자서도 무럭무럭 자라간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죠. 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아내 덕분에 버텼어요. 그녀는 내게 조언과 격려를 주며 나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견인했지만 아내는 더 많이 격려해 주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그녀는 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머리 나아로서나 아들인 당신의 제안을 듣고 말이라도 꺼내봤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지만 사업은 어려운 일이다. 단순히 다른 사람 아래에서 일에 돈을 번다는 것이 편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도 제대로 된 아이템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업을 고려하는 것 같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퇴직금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답답한 마음에도 도와주고 싶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망설이신다. 또한 불안한 상황에서 큰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부모님은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면서도 불안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영 불안하고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남편은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신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부모의 응원을 받으며 시작한 사업은 기쁨과 불안함이 함께 할 수 있다. 당신은 아들을 믿고 응원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여 불안함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기운을 내며 함께 노력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올지 기대된다고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런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큰 돈을 투자하지 못해도 작게나마 너희 가정을 돕고 싶어요. 부담스럽다면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응원만 해주세요. 성과를 얻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잔소리가 많았다면 미안해요. 너희도 잘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퇴직금만으로는 부담스럽고 초기 비용도 크기 때문에 걱정했죠. 그러나 아내가 초과자로 가서 세세한 자료를 모아 장모님과 상의한 결과 우리를 신뢰해 주셨어요. 아내의 노고에 감사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예요. 사업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딸이 정성을 다해 설명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겠죠. 우리 사이가 좋으면 나도 행복할 거예요.
딸이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니 그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모님께서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업을 잘 이끌어서 돈을 벌어 장모님과 아내가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아내가 자식을 믿고 투자하니까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해도 믿음에 보답하려 노력할게요. 장모님의 돈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준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조금 달랐죠. 8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는데 사업이 잘 되길 바래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잔소리로 바뀌었어요. 계속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 계속 한숨을 쉬시며 움찔거리셨는데 그 상황에 긴장되었어요. 결코 좋은 일이라면서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바짝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 아직도 어떤 결과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 큰 금액을 어떤 심정으로 투자했는데요? 혹시 사업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소리인 건가요? 돈을 아이들끼리 놀이나 밥 먹는데 다 쓰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말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엄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잘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기업이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릴게요. 진득하게 기다릴게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10년이나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왜 언제나 피곤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같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됐으니까요. 아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준 건데 당연히 즉시 좋아져야 할 텐데요. 내 노후 자금까지 모두 투자해봤는데 그렇다면 말년에 손가락만 빨게 될까 봐요. 사업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짜증을 내지 말아야겠어요. 엄마가 우리가 이 정도만큼 투자할 수 있다고 하셔서 8천만 원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사이클라도 이용하면서 불평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사치스런 일 없이 전부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 사람도 생각나서 한번.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손가락을 빨면서 살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너희 형편에 아이까지 했다면서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엄마가 걱정하는 건 알지요. 아는데 굳이 이 사람 앞에서 그렇게 피전 주면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야겠네. 투자한 돈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지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할 테니까요. 푼돈도 아니고 내 노후 자금인데 그게 그렇게 잊어버리기가 쉬운가. 너희야 그냥 돈 받아서 쓰는 입장이니까 천하태평하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늘 긴장 상태다. 저러다가 사업 못하겠다고 그만두기도 하면 아이네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싶어서. 그럴 거면 처음부터 대인배인 척하지 말았어야죠. 아이 엄마가 나 대신 투자하거나 다름없는 건데 그냥 진득하게 좀 기다리려고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성과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엄마가 투자했던 그 돈 전부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까는 무슨 10년 20년 타령만 하더니만 그래서 뭐 입질이 조금 있는 거야? 아니 김서방 내가 제일 크게 투자한 사람인데 나한테는 못 떨어지는 거 없어. 정말 주책이야. 1, 2년 만에 성하기 힘드니까 10년 20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작게나마 성장 중에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해서 이 사람 기죽이지 말라고요.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돈이 내 전 재산이고 내 노후 자금이었다. 내 노후를 너희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어깨가 무거워야. 이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다만. 당연히 사업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잘 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을 전부 투자한 건 엄마예요.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놔라는 인간이랑 뭐가 다르니? 투자받겠다고 할 때는 자료 모며 발리발리 싸들고 와서 설득을 하더니만 저 딸년도 시작하니까 사위랑 똑같네. 아주 장모님 걱정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장모님께서 투자하신 돈 헛되게 날려먹지 않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까지 한마당에 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그만큼 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노력해야지.
내가 우리 딸이 하도 눈을 뒤집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잔소리를 멈추지만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구만. 자, 내가 말했듯이 이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저도 아이 분유 값은 제대로 벌어야 하지 않겠어? 가장이라는 건 그런 거야. 항상 책임감 있게. 아,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요. 알아서 잘하고 살 테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내는 장모님이 잔소리를 하려고 시동을 걸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면서 막아주었고 저는 늘 아내에게 면목 없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서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제가 주눅을 들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고 긍언을 해주는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지요. 저와 결혼을 해서 고생만 하는 것 같은 아내를 위해 제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사업을 한 이유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 사업이 빛을 보긴 힘들었고 점점 더 힘든 삶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취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매일 밤 나의 고민은 깊어졌고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자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고 나는 신전을 주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내 이름으로 재산을 옮기는 게 어떨까? 아내는 매우 신중하게 제 자존심을 살피고 말했고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집과 차는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해 재산을 아내의 이름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믿고 재산을 옮기자 모든 일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도 일이 번창하며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거래처와 가게가 생기면서 일이 많아져 돈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 거래처는 아내의 대학 동창이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아내의 지혜와 도움이 있어 나의 사업이 번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네요.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자존심 문제로 인해 거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의 선배가 큰 도움이 되어주었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내용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번창하는 사업가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리기 쉽지 않을 텐데 다행히도 대박이 나서 큰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이전에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던 시간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것이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었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돈을 벌었는데 가족을 위해 더 노력했던 것 같아 더욱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업이 번창할 경우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고 부모님과 장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모든 것을 바친 결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 지쳐 바쁘게 살았고 아내가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애 잠든 얼굴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고 때로는 아이가 아빠를 낯설어 할까 걱정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지만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쌓아놔야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에게 모든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아이는 당연히 내가 집에서 당신 내조도 하고 가사도 하고 우리 아이를 돌보는 일도 해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단지 아이와 당신의 유대감이 적어질까 봐 걱정되어서 한 소리야. 나한테 미안할 필요 전혀 없어. 알았지?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일이 있었을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어? 아내는 저를 위해 항상 밝은 얼굴을 보여주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늦게 들어와도 피곤하더라도 꼭 기다렸다가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고
아이 옆에 누워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저에게 도시락이라도 싸주겠다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다들 일찌감치 유학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중고등학생 때 유학을 가면 이제는 너무 늦다고 하더라. 유학생들도 유학원이 연결해서 다들 해외로 떠난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제 그 정도 재력은 되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유학을 가는 건 어떨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 사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를 떠낼 수 있겠어? 뭐, 사업을 다 접고 가자는 건가요? 이야기야.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지 않을까? 당신은 여기서 돈을 벌고 나와 아이만 데려가는 거지? 우리 아이 유치원 부모들도 이렇게 정리하고 떠난 사람이 꽤 있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여태까지 나는 당신의 사업에 대해 딴 지어진 적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한 적도 없었잖아. 이번에는 내 고집 한번 들여보고 싶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솔직하게 싫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내와 아이가 없는 집에서 퇴근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렇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말한 아내에게 신뢰가 된 듯했어. 나는 고민 끝에 되짚어 아내에게 유학에 대한 거 아닌 것 같아서 말했어. 지금 5살이니 초등학생이 되어도 고민을 해야겠는데 5살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지금 유학을 가면 나중에는 아이를 알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내는 것이 어떨까? 요즘은 무엇이든 조기가 중요한 시대잖아. 선행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아이가 잠들면 퇴근하고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면서 유학을 가서 안 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집에서도 똑같아. 어차피 유학을 가면 당신이 우리를 봐주는 핑계로 휴가 내고 여행을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 살 때보다 더 유대감도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과 해외에서 살면서 당신 없이 혼자 무엇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당신 없는 것은 원하지 않아. 최근에는 유학 시기인 것 같아. 우리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마음먹었어. 한 가지 언어를 더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내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나는 유학을 가도 괜찮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 학교에서도 날 설득하기 시작했어. 님은 최근에 유학식이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아. 내 친구들의 손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녀들이 유학을 간다는 것 같아.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라고 할 테니 몇 명의 선생님을 붙이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경험하는 것이 빠르게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우리 손자는 따라잡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걱정이 많아. 또한 아내와 자녀만을 두고 떠난다는데 그에게 그것을 좋다고 할 남편이 몇이나 있을까? 가족은 멀리 떨어져서 살기보다 가까이 붙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집에서도 반대는 하지만 사돈댁에선 서방이 혼자서 사니까 굽혀야 할 것이다.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면 유학을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해. 한국에 머물러도 하나의 물개구리 밖에 더 없을 것이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서 유학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정은 즉각적으로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외국에서의 적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또 우리 손주가 항상 적응하고 성공할 거라는 건 보장할 수 없어요. 요즘은 영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그게 아이에게도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적으로 거래처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외국어를 잘 배울 필요는 없고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를 선호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외국 국적을 가지려는 것도 많이 있지만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김서방의 역할이라 생각돼요. 처음 사업 비용을 내놓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처럼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엄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학교 선배의 도움으로 지금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최고만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며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항상 유학을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외국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하루 1시간씩 학원 다니는 것과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히는 것은 같지 않아요. 영어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커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영어 교육을 받는 것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당신도 편안할 것 같고 그래서 허락해주죠. 몇 일을 조르고 조르는 아내와 장모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한 후 귀국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2년 동안 필리핀에서 지냈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아이가 낯선 사람처럼 나를 대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2년 동안 사업을 성장시키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유학 때문에 아내와 나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고 귀국 후 부부싸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저 놀기만 한 게 아닌가요? 이 2년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외국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2년이었다고요? 아니면 20년이었다면 내가 많이 잘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이제 7살이 됐는데 우리 부부는 서로 이해하지 못해 대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을 반대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최근에 이상해져서 많이 힘들다. 아내는 오직 아이의 교육에만 집중하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대하고 있다. 그 결과로 아내는 불안증을 겪고 상담을 받아야 했다. 마침내 홈스쿨링이라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다. 내 아내는 홈스쿨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지지하며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이를 일일이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제 편을 들어주었고 홈스쿨링을 지지하는 연예인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한국에 오면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논란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겼고 제 자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부나 처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선 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살도록. 넌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케어를 하지 않아. 조카 문제 원망하면서 우리 생활에 관심 두지 말고 내 책임분을 다하고 아내를 잘 챙기라고. 아내는 예민하게 여기고 처제와는 아내랑 대화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 포기했어. 그랬더니 1년 조금 넘게 아내를 꼼꼼히 돌보면서 최근 학교도 보냈는데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매일 복도에서 의를 부렸어. 학교에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는 결국 다시 한번 유학을 떠나겠다는데 나는 반대야. 필리핀 가는 건 사회 적응 못해 지금 학교 생활도 못하는데 또 유학을 떠나는 거야 생각해봐야 돼. 허그 여자는 휴대폰만 보며 가만히 있어도 휴대폰 만지는 시간에 아이랑 이야기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중요해. 최근 일상의 어려움이 근본적 이유 없이 이렇게 피해보는 건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당신은 돈을 벌고 나서 너무 변해버렸어. 돈을 벌기 전에는 내 소원이 꿈하는 것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든 것에 나만 얽매일 뿐이야.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 난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유학에 절대 반대야. 아내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눈물로 말하며 서울 생활이 너무 답답하다고 했어. 아내를 위해 회사를 조금 멀리 옮겨 한적한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집을 팔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대했어. 집이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설득할 수가 없었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어. 매일 유학 문제로 싸우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어. 유학 준비를 마치고 3개월이 지나 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매달 아내가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어.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며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성공한 것은 아내의 도움 덕분이었어. 이렇게 지원을 아낀다. 돈을 보내줄 때 행복하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처제가 종종 집에 방문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장모님이 남편이 미국으로 떠난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처제는 아내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대학 후배 관계였고 처제를 소개시켜주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제 덕분에 관계가 이어졌고 아내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연락과 사진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달라는 문자만 온 후 더 이상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 있는 비행기 표를 샀는데 장모님이 말렸어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국으로 가야 해요. 제가 처리하고 올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세요. 새벽에 아내가 죽었어요. 사업이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누구랑 지내고 있을까요? 제가 가서 해결할 거니까 장모님은 기다리세요. 손주가 있어서 걱정 없어요? 제가 연락이 왔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정말 바빴어요. 처제는 제가 가야 한다고 했는데 장모님이 고집해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어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라는데 다 해결하고 올 거니까요. 3일 뒤에 귀국했어요. 장모님이 미국으로 갔다가 귀국했어요. 말씀이 있어요. 아내의 이름이 떡하니 박혔는데 장모님이 슬퍼하셨어요. 사고는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가족 허락 없이 사고 처리를 하고 화장을 해서 온 건 어떨까요? 아내의 유고를 들었고 모두가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장모와 노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이를 안아주려는데 자꾸만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라고 부르지 않게 되면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유고를 납골당에 두고 아이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했지만 아이가 거절했습니다. 장모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였지만 나는 아이를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장모와 함께 살기로 하였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장모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다면 아내의 유산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이 제게로 넘어왔지만 장모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내 비즈니스에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를 챙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게다가 손주까지 내가 키우게 되었는데 넌 여전히 창하이 세장과 갈 생각이 없겠나 하고 집이랑 차는 전부 나에게 주면 내가 손주 키우는데 쓸게. 아내가 미국에 갔다 나서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내도 아이도 없는 집에 그런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 나는 아이를 위해 그 재산을 전부 장모에게 넘기기로 결심했고 매달 양육비까지 지원하기로 했어.
양육비는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좋겠어? 아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500만 원씩 양육비를 받느냐고 하냐고 할까? 애가 유학을 떠나거나 한 게 아니고 말야. 사람아,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들어가는 교육비만 생각해도 그 정도는 들어. 한국에서 적응 못하면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닌가? 장모는 고집이 세고 나름의 이유로 그래? 난 장모와 싸우다가 지쳐버렸어. 가족을 잃게 됐는데 내가 얼마나 고집을 부려봤자 바뀔 게 없겠어. 아이를 데려간 장모는 나에게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도 다 처분하겠다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했어. 나는 이사를 해야 했지? 아내를 잃고 아이를 빼앗긴 상황에서 나는 계속 매달리고 있었어. 매달 울며 겨자 먹기로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아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어. 내가 지금은 미국에 있는 모양이야. 나의 친척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생각나네. 왜냐면 한국 생활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말이야. 말하기도 어렵다 난리를 치길래 그 좋아하는 미국으로 보냈어. 저는 황당했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아해 보겠다고 했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않더라. 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죽은 뒤 연락을 끊었던 처제에게 연락을 해서 미국에 사는 친척 집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처제가 미국에 사는 친척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죠. 저에게 실적 내 아이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집에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처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고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느라 저가에 잘던 처제가 가에 가서 동태를 살펴주었습니다. 형부 진짜로 조카가 미국이라도 갔나 봐요. 친척 집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가에도 없는 걸 보면 미국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편지라도 쓰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주소는 죽어도 안 알려주시네요. 형부한테 말하는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요. 제 집만 해도 10억이 넘는 집이었고 차부터 시작해서 아내 이름으로 들고 있던 통장까지 전부 빼앗긴 마당에 저는 트름 하나 얻어 살고 있었어요. 정말 개처럼이라면서 매달 양육비 50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하다 친척집에 돈 좀 쥐어줘야 한다 하면서 저에게 뜯어간 돈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언젠간 아이가 저를 만나주겠지 싶어서 저는 편지를 써서 장모에게 아이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처제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처제 언니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나타나서 정말 놀랐어요. 처자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서 빌리기나 했는데 형님은 충격받지 말라며 당장 가봐 닮은 두기 납골당에 갔더니 언니의 유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유구라는 이름이 써 있었고 참나 걱정스러웠지만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언니가 살아있다고 해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쪽지를 받았는데 주소는 제주도로 되어 있었고 아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에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처제와 함께 제주도의 대정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향했어요. 거기에 도착해서는 렌트카에서 가만히 챙챙 렌트카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 차가 서니까 아내와 아이가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처제도 엉엉 울며 사과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내린 남자는 제 사업에 관련된 일을 도와준 선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눈물을 금하며 울었어요. 처자는 사과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아내가 항상 형님이라고 불러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자를 부었던 상황에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죽은 줄 알고 조카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던 게 함락되었어. 조카 여권이 뜻밖에도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여권이 언니의 주민등록증에 사망 처리되어 있지 않다는 건 엄마가 보여준 서류에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난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이직을 위해 필요해서 여권을 챙겨보니 아이는 살아있다고 나온 것이었어요.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이후로부터 엄마를 의심해왔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몰래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 수상해서 같이 술을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해봤어요.
거기에는 언니와의 연락 내역이 있었고 그를 통해 제주도의 집 주소를 알 수 있었죠. 이 모든 사건으로 분노가 치밀었고 그대로 다시 렌트카를 타고 달려가 버렸어요. 도착해서는 그 선배라 불러야 할 남자의 차를 부딪혀버리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와 아이가 놀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내들은 제 얼굴을 보자 귀신을 보듯이 입을 다물고 말도 못하던데요. 정말 이 여자들이 벌써 세상을 떠나버린 것임을 꾀혀섭게 다 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나요? 당신은 사람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쑥쑥 노발뛰더니 다리가 떨어져 앉으며 정말 깨달았어요.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부터 상간남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니까요. 유학 실패 후 한국에 돌아오면서 연락을 두절했었는데 그렇게나 오랜 기간이 지났던 거죠. 하루 종일 휴대폰에 열심히 붙잡고 아이에게 화를 내던 그 이유가 모두 상간남 때문이었던 거랍니다. 그것은 아내가 미국으로 떠나 그 선배와 결혼했던 일이었고 제게는 모르게 유학길에 나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던 중인 것입니다. 상간남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빚을 지게 되어 실패하게 되었고 아내는 돈이 필요했기에 집과 차, 그리고 모든 것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장모를 속여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며 재산을 차지한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한국으로 귀국했고 저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큰딸과 함께 공모를 회의를 벌였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영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학교에 보낼 생각을 했지만 그 비용을 제로부터 빼앗아 얻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등본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고 우리 부부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모를 리가 없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미쳤어.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말 거라고 말했던 주제를 갖고 있어? 정말 예술가 같아. 부활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 미국에서는 동양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실수를 했어? 기억 상실 증후군에 걸려서 기억이 돌아왔다고 요양 중이었는데 이혼 서류가 너를 유일한 정으로 남겨두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 아내는 너무 대담하게 말했고 나는 너무 놀랐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그냥 영혼 없는 호구로만 남을 걸.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제기했어. 아내가 약탈한 재산부터 양육권까지 모든 것을 청구했고 변호사는 무한한 열정으로 증거와 함께 모든 죄목을 제기했어. 결국엔 아내와 장모에게 용서를 구해 건네는 발령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장모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엔 그것도 거부했어. 결과적으로 1년 5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양육권안이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아내와 그 남은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지만 위자료까지 모두 저에게 반환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가져간 재산도 모두 상환해야 했고 그 모두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거부한 이유 역시 아내가 살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며 꾸준히 가스라이팅을 한 결과였습니다. 아내가 체포된 이후에는 아이와 함께 가족 심리 상담소를 찾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열려하지 않아 서먹서먹하지만 서로 노력하여 다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제주도로 이전하고 아이를 국제학교에 다니게 한 후 그에 맞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옥중인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집 주소로 편지를 보내며 사과하고 있지만 아이가 보지 못하게 그 모든 편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저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아이와 함께 이제는 잠을 청해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